예, 그러면 이어서 아까 하던 데 이어서 그러니까 필립의 이 알렉산더 양육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렉산드로스에게 함께 자랄 수 있는 그 친구들을 갖다가 이제 갖다 붙여줬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동양에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 한나라 때 무슨 제도였냐 향신제도라 하는 게 있습니다. 향신제도. 그러니까 장차 황제가 될 황제 지명자가 어린 시절에 동년배들하고 심도 있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비슷한 나이 애들을 같이 붙여서 자란 귀족 자제들을 붙였. 이걸 갖다가 향신제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이 한나라 때 유명한 제도거든요. 향신제도라 해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해서 원만한 지덕체를 갖춘 인격자를 만드는 향신제도라. 이 향신제도가 좋긴 한데 중국사에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호모섹슈얼리티라 해가지고 이미 후한서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황제들 상당수가 동성연애자다 이렇게. 왜냐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러붙어서 가까이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옆에 누가 붙냐면 이제 내시들이 붙는 황관들이 붙어서 얘들은 신체적으로 그거잖아요. 성기가 거세된 애들. 이런 애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친하게 지내고 호기심으로 인하여 동성연애를 하게 돼. 그래서 상당수가 굉장히 그 보게 되면은 좀 구질구질한 애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후한서에는 한번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남자 그러니까 어떤 중국의 그 왕이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돼요? 그 왕이 아침에 자기가 사랑하던 내시 하나하고 같이 자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뭘 해줬다는 게 이렇게 이 800여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은 남자 역할을 하고 내시는 여자 역할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볼일 보러 나갔는지 그 이걸 갖다가 자기 소매를 가위로 자르고 그 왕을 갖다가 이렇게 모르게 해놓고 자기가 나갔더라 뭐 그런 표 뭡니까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신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 인격적인 그 원만한 사회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너무나도 그 우리는 그 학력 위주이기 때문에 친구도 너무나도 그 재단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놈만 친구라 그러고 나머지 상종하지 말아 그러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된다. 그죠? 어릴 때부터 뭐 사람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아무하고나 지나면 안 되지만 좀 골고루 사람을 다 대보면 이거 뭐가 생긴 사람이 굉장히 그 판단력이 원만해진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뭐랄까 안목이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향신제도라는 게 중국에 있고 알렉산더는 누구냐면은 동년배 친구들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그 나이 또래가 누려야 될 것들을 많이 누리고 부친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남성다운 것이다. 남성다운 거는 기상이 그 씩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포용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립되지 않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중시하는 게 인텔렉추얼한 그런 능력도 보지만 그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중고 시절에 얼마나 다양한 사회생활하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이게 있으면 속칭 명문대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도 많이 지금 중시해갖고 지금 뭐 학력 종합 평가 뭐 이런 거 만든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기능을 할지. 자, 주로 그 알렉산더가 연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했을 때 군사적인 능력을 갖다가 향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뛰어난 무인이었기 때문에 무술 훈련을 많이 하고 그한 다음에 사냥을 많이 해. 그래서 조선 시대도 보면요 이성계 집안이 이제 무인 집안인데 밥만 먹고 열심히 하는 취미 생활이 사냥입니다. 사냥을 많이 하고 그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굉장히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사냥을 쉽게 했거든요. 취미가 사냥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 요즘 뭐 골프 뭐 그러는데 골프는 굉장히 서민적인 거고 수준이 굉장히 레벨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냥 같은 걸 갖다가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언제부터냐면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 그렇고 이게 귀족 집안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의 어떤 가풍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하다는 게. 그래갖고 이제 사냥을 하면서 뭘 한다는 게 용맹스러운 거 리더십을 키우고 그걸 한다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많이 이제 베푼 것은 뭐냐 사람 만날 기회 이게 뭡니까 연애를 많이 모임을 많이 만드는 거죠 술자리를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사귀는 거 배우는 거죠 그죠 음주 가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면서 호탕한 기질 그 남성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연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식의 어떤 군사적인 미덕이라고 이제 일단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식들 술을 가르치고 하는 걸 즐겨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속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좀 피하는 구석이 있죠. 그런데 국가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이 터키 같은 경우 이 호방한 기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안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춥고 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주 몸에 이제 생활화됐는데 이런 사람들의 기질은 굉장히 이 화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42년이 되면요 이 알렉산더가 여전히 나이가 어리던 때에 당대의 대철학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가정교사로 데려와가지고 알렉산더의 이 지적 성장을 돕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데 플루타르크가 저술하고 있는 알렉산더 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플루타르크의 알렉산더 전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영어로 보고 싶으면 여기 그 구텐베르그에서 하는 인터넷 서비스 되는 이 수많은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된 플루타르크의 그 알렉산더 전기가 있는데 전 예전에 이걸 이제 복사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알렉산더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추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했던 메타피직 형이상학 아니면 고차원적인 이론들을 가르쳤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아마도 좀 그 나이 또래 10대 어린 나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일리아드 정도를 일리아드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그리스의 쉽게 말해서 무용담 있지 않습니까? 전쟁 얘기 뭐 이 정도를 가르치지 무슨 철학이 깊이 있는 메타피직 형이상학을 과연 가르치려고 했을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형이상학이다. 아주 고차원적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 형이하학이고 형이상학인데 좀 관념적인 플라톤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데아론 같은 거, 이 만물의 본질 어디를 향해 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런 어려운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는 동양에서는 그 주기철학이라 해서 주리론과 주기론이라는데 이 형이상학이죠. 굉장히 심오한 것인데 그것의 원료는 이제 승리학이고 치아 그래서 형이상학이나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좀 옛날 얘기 정도 수준의 이제 뭔가를 가르치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제 근데 알렉산더는 이제 이 서성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고 외부에 나가 있더라도 자꾸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공부한 얘기를 막 하고 뭐 그 정도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은 바가 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알렉산더는 16세경에 그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군사적인 이력을 하게 되고요. 카이로니아 전투에서는 또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기병의 전위에 서서 적진의 가장 강한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며 전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왔다고 이제 전해주고 있다.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굉장히 스릴 넘치는 알렉산더가 권력을 어떻게 잡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이 아주 중요한 한 차례의 결혼, 아까 말한 정략 결혼을 또 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여자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다 이거 뭐 자기 지지 세력을 하나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집안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 이제 20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10대 후반인데, 이게 혹시라도 결혼해가지고 동생을 하나 낳아버리면은, 젊은 엄마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배다른 어머니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럼 혹시라도 계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민감해지는 거죠. 알렉산더하고 알렉산더의 친모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혹시라도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불거졌는데, 그 얘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알렉산더 전기 9장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알렉산더 전기가 여기 있는데, 그 필립이 결혼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누가 오냐면 그 아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탈루스는 뭐냐면요, 결국 결혼하게 되는 그 필립의 쉽게 말해서 새로운 부인 쪽에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하객으로 당연히 오죠, 그죠? 와갖고는 술이 취해갖고는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ttalus in his cups called upon the Macedonians to pray to the gods that from the union of Philip and Cleopatra might be born a legitimate heir to the throne.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아탈로스는 그의 잔을 치켜들면서 그 자리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that year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필립과 클레오파트라의 결합으로부터, 이제 주어가 이겁니다. A legitimate heir라고 하는 거죠. 적법한 왕자의 후계자가 태어나게 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기를 건드렸는데 떠보는 거죠. 이 얘기하면 혹시라도 이 축하 자리에 나와서 마지못해 그 자리에 있는 알렉산더하고, 즉 필립의 첫 번째 아들하고 그의 어머니가 되는 필립의 쉽게 말해 첫 부인, 첫째 부인이 어떤 반응을 할까 뭐 떠보려고 그랬는지, 술이 취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랬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 문서 자료에 없는데 이렇게 반응했다는 게, And right at these words, Alexander exclaimed, You villain, am I then a bastard? And threw a drinking cup at him. Philip seeing this rose and threw he swore to attack Alexander, but fortunately for both, he was so excited by drink and rage that he missed his footing and fell headlong to the ground. Hereupon Alexander, mocking him, observed, This is the man who was preparing to cross from Europe to Asia and has been overthrown in passing from one coast to another.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달아나서면 좋은데 안 넣는데요. 이런 얘기라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플루타르크의 기록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듣자 아주 화가 나서 알렉산더가 과함지면서 말하기를, You villain, 내 이놈 하면서, 이제 빌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악당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치면 이제 뭐냐면 이 썩을 놈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근데 제가 더 이상 욕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에이 미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서자란 말이냐, 베스타드가 뭐냐면요, 정식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뒷구멍으로 난 자식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정식인데 어머니가 첩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어머니는 정실인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씨 내리놓고 간 사람이야. 이렇게 해갖고 엉성하게 태어나는 자식. 그래서 적법한 그런 이게 그 가문의 계보를 받을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자식, 서자란 말, 서자.
여러분들 설이라고 들어봤죠? 서가 있고 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을시고 절시고 할 때 그게 전부 그 말에서 나오는 거라는데요. 을의 자식이고 뭐 절의 자식이고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식 루트를 통해서 안 나온 서자란 말이냐? 내가 그러면 난 주소 온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내가 엄연히 이 나라의 서열 1인데 이 미친 그 아탈루스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threw a drinking cup at him. 마시고 있던 잔을 그를 향해서 집어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것을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알렉산더를 치기 위해서 검을 뽑으려던 때에 이 말입니다. 누가? 필립이. 근데 문제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어설 힘조차 없을 정도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운이 좋게도 누구에게? 두 사람에게 운이 좋게도 그는 술에 의해서 너무나도 지금 취해 있어서 아니면 흥분되어 있고 화가 나긴 했지만은 그의 어떻게 돼요? 안고 일어서는 걸 제대로 하지 못. 그래서 걷다가 자빠졌다 이 말. Miss his footing. 그러니까 지탱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fell headlong to the ground. 그러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머리를 쿵 하고 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그를 비아냥거리듯이 바라보면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따옴표가 직접 인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갈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앉아있던 저 소파에서 이 소파로 넘어오다가 꽈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위트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것이 이제 플루타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정사에서는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플루타르크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중심으로 저술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신빙성이 가는 건 굉장히 자료가 되긴 한데 대다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를 믿기가 참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필립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 플루타르크에는 나오는 건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필립이 알렉산더와 그의 부인이었던 알렉산더 어머니죠, 그죠? 이 올림피아스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 보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결혼식이 막 벌어졌는데 이 남이 와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후계에 관련된 아주 민감한 부분 긁어버리니까 모두가 긴장이 넘쳐 그러니까 너무 숨이 막히니까 잠시 좀 떨어져서 냉각기를 취한다고 그랬는지 알렉산더가 뭐고 멀리 보내버려요. 그래갖고 조신하게 좀 가만히 있거라 내가 부를 때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래갖고 있으니까 누가 오냐면은 필립이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나이 많은 필립의 역할 이게 대동방원정의 어떤 메신저 기능을 했던 그런 유력자가 외부에서부터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지금 외부에 가서 뭐 정복하겠다는 것보다도 집안 단속을 해야지 이 꼴을 해갖고는 누가 너를 믿고 저기 그리스에서 원병을 내주겠냐고 하면서 지금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귀띔을 하고 가요. 그래갖고는 그 얘기 듣고는 이제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합니다. 알렉산더를 불러들이고 자기 부인도 이제 불러들이는데 아마 잘은 몰라도 이 결혼식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필립이 피살되는 거, 암살되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 물론 이제 사료에는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뭐 이상한 이유로 죽인 걸로 나오지만은 사주를 누가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 사주는 올림피아스하고 알렉산더가 유력하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수많은 그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그런 게 이 사건 이후에 필립이 죽는다는 게 굉장히 희한한 구조거든요. 멀쩡하던 사람이 심지어는 조만간 이 페르시아로 쳐들어가서 대동방 원정을 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거되어 버린다. 피살을 당한. 그래서 이것은 알렉산더가 배후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우린 믿기 힘들죠. 설마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데 아마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필립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모살이 되는. 알렉산더는 신속히 권력을, 기가 막히죠. 신속히 권력을. 이게 자기가 만약에 안 죽이고 갑자기 했다면은 이런 것보다도 뭐 슬퍼한다든지 좀 이게 정신이 공황이 오고 해야 되는데 알렉산더는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데 자기 아버지 죽는 게 굉장히 방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게 볼. 스스로 마케도니아 왕좌에 올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이 사람은 시나리오를 미리 짜놨다는 것처럼 민심이 안 흔들리도록 그냥 밀어붙이는 거. 이 수근수근 할 틈을 안 주고 아직까지 정복이 안 돼 있는 가장 변방 그리스의 함경도라고 하는 이 트라키아를 향해서 정복을 떠나버려. 그래갖고는 그 이제 성공을 하고 후에 원래 말을 잘 안 들었던 데가 그냥 테베라고 있죠. 남그리스 쪽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갖다가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히 응징을 해버려. 철저히.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뭐 20살도 안 된 게 뭐 왕 됐는데 뭐 지가 얼마나 하겠냐 근데 그게 아니죠. 그냥 내가 누군데 하고 확 보여줬다 이 말이야. 이것은 마치 마케도니아의 지배에 불응하면 처참히 응징된다는 것을 뭐 시범 케이스적인 아주 무서운 그런 스트랍 엑스페디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징벌로 그냥 원정을 해버렸다 이면. 요거하고 좀 연상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근대사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는데 저도 그걸 제가 살아있을 때 태어나서 겪은 적은 없고 옛날에 다 벌어진 일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냉전 시대에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전진의 횃불이라고 그러는데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라는 40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임기 도중에 갑자기 피살당해서 죽어버린 미국의 그 대통령이죠. 케네디가 대통령을 하고 있던 1960년대 초반이죠. 1960년대 초반에 이 알렉산더의 어떤 젊은 왕의 어떤 뭐랄까 젊은 사람 깔보면 큰일 난다는 이 본때를 보여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소련에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후르시초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소련의 그 공산당 서기장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최고 권력자 서기장이네 하고 그 사람 나이 좀 먹었고 케네디는 막 대통령 돼서 이제 신참인데 깔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한번 외교적으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쿠바 미사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쿠바 알죠? 그죠?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게 쿠바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혼란스럽던 이공화국 때인지 아니면 그 직후에 군사 정권이 막 넘어오고 난 다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때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핵미사일 발사대를 쿠바하고 미국 본토하고는 카리브해를 놓고 가까이 있거든요. 멀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하고 쿠바하고는 얼마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발사대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그냥 미사일이면 좀 마음이 덜 불안한데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쿠바는 알다시피 소련하고 공산주의 그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치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 그 정황이 포착이 돼요. 일부러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어요. 케네디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겁을 줘서 대외 관계에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했던 것이 바로 소련이 그 당시 노렸던 것이고 궁금한 거는 나이가 너무 어렸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봤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미국을 갖다 위협을 하니까 미국이 굉장한 불안한 일이 벌어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미국도 소련 정도면은 뭐 맞서 싸울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은 있지만은 이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핵전쟁 하면 다 날아가고 없단 말이에요. 소련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면 전쟁 안 하지만
위신이 떨어지고 그 자세로 나오면 전쟁 터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전쟁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떠본 거죠. 근데 케네디가 얼마나 이 머리를 갖다 잘 굴렸냐면 그걸 속을 뻔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막 젊은 나이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번 나를 떠보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약하게 나와서 저 자세를 보면 내가 대통령하고 있는 건 소련 애들 계속 나를 갖다 이제 달달달 볶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 기선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좀 고민하다가 아유 강수를 떴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의 어떤 용간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적각 그 전투기를 보내서 그 발사대를 폭파시키겠다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한수를 떠가 뭐였냐면은 원한다면은 3차 세계대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장 소련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 한번 떠봤더니만 안 된다 해갖고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했는데 이 발사대를 철수해버렸어요. 외교전에서 완전 승리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태베 정도 되는 나라가 옛날부터 굉장히 독립 움직임이 강하죠. 이게 너희들이 뭐 힘세다고 자꾸 까불면은 박살 내버리겠다고 해갖고는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면서 자기가 나이는 어리지만 엄청난 그런 힘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그리스 세계 곳곳에 자기 존재감을 갖다가 엄청나게 과시했던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렉산더가 원정 가기 전까지 대강의 상황을 알아봤고 이제 시간이 한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알렉산더 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거 알면 좀 좋을 거 알렉산더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걸 좀 보도록 할 테니까 이걸 제가 자료를 못 갈아놔 가지고 좀 필요시 적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알렉산더에 관련된 사료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네. 소스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사람은 이걸 위키피디아 영어로 알렉산더 치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위키피디아 영어로 쳐버리고 사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거 갖고 얘기를 하니까 자 알렉산더 대왕의 사료는 뭐냐 자 1차 사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사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료를 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아리아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리아누스를 봐야 돼요. 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료가 있다는 요 밑에 보면 아리아누스라고 있는데 아리아누스 사료가 있는데 여기 이제 펭귄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게 있는데 알렉산더 원정을 갖다 주로 원정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루푸스 사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퀸투스 쿠르티우스 루푸스 자 요거 이제 뭐냐면 로웹에 나와 있습니다. 로웹에 2015년 판에도 정보판이 나왔는데 알렉산더 역사라고 하는 로웹 클래시컬 라이브러리에 나오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클루스 디오도루스라고 해서 사료가 있는데 요것은 그 페르세우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원어는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페르세우스를 보면 디오도루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플루타르크도 중요한 사료죠. 플루타르크는 위인전, 바이오그라피라고 하는 거죠. 위인전으로 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자기 뜻이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남들이 아는 걸 안 쓰겠다. 모르는 걸 쓰는 게 주목적이. 그럼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플루타르크가 쓰는 그 얘기죠. I am writing biography, not history.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바이오그래피를 쓰겠다요. 그래갖고는 자세한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플루타르크도 굉장히 사료에 도움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폼페이우스 트로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디에 있냐면은 필리픽 히스토리의 요약본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트로구스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료가 있다는 것이고 사료에 대한 직접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계통 관계를 설명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걸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런 얘기예요. Apart from a few inscriptions and fragments, texts written by people who actually knew Alexander or who gathered information from men who served with Alexander were lost. 이 문제가 심각한데 몇몇의 비문들 그러고 난 다음 단편적인 자료들은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알렉산더를 알고 있었던 사람 혹은 알렉산더와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자들로부터 나온 자료를 모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쓰여진 이 자료들은 이게 1차 사료 아닙니까? 그죠? 옛날 그 당시 자료들은 모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All lost. 그럼 뭐냐 이 말이죠. 그죠? Contemporaries who wrote accounts of his life included Alexander's campaign, history and Callisthenes. 그죠? 그런데 Alexander's generals Ptolemy and Nearchus, Aristobulus, 그런데 Onesicritus.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그의 생애의 기록을 남겼던 동시대 사람에는 누가 해당이 되냐면은 알렉산더 원정에 직접 데려가서 주된 역할이 전쟁을 기록하는 걸 위해서 데려간 사람이 칼리스테네스죠. 그죠? 뭐 쉽게 말해 종군 기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너는 가서 사관을 해. 딴 거 하지 말고 전쟁 기록을 남겨. 그리고 알렉산더의 장군들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그 이집트에서 프톨레미 왕조의 시조가 된 게 프톨레마이우스 장군이죠. 그죠? 프톨레마이우스의 마지막 후손이 누가 클레오파트라 아닙니까? 그죠?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대들었던 이게 이제 자기 조상이 프톨레마이우스 즉 알렉산더하고 같이 전쟁했던 사람이죠. 같은 부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네아르쿠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찔끔찔끔 남긴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네시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의 이 투구를 받쳐들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나 써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편 자료가 있는데 이게 말로 전해져 내려오든지 해갖고 후대에 몇백 년까지 전해 여기에 지금 의존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작품들조차도 다 없어졌지만 후대에 이 작품은 이 오리지널 사료에 근거해서 나와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e earliest of these 이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디오도루스 디클루스라고 하는 거 기원전 1세기에 이런 것들이 주워 들은 걸 갖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게 있다. 이거는 원래 자료가 남아온 게 아니라 원래 자료에서 나온 내용 갖고 전해져 와갖고 몇 차례 몇 달이 건너서 나온 이게 BC 1세기 게 가장 오래된 게. 그 다음에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루푸스 사료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AD 1세기 거고 그리고 아리아누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게 1세기나 2세기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기작가 플루타르크는 1세기도 되고 2세기도 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유스티누스 게 있는데 이 사람 거는 거의 4세기로 추정되는 이런 사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아리아누스가 일반적으로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진다. 그죠? Of this, Arian is generally considered the most reliable. 그죠? Given that 이유가 뭐냐면 he used Ptolemy and Aristobulus as his sources, closely followed by Diodorus. 그의 사료라는 건 자기가 글을 쓸 때 증거 자료로서 프톨레마이우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주로 많이 썼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증거. 근본이 되는 이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증거라 그러는데
이 전거가 어디서 나오냐? 전거가. 그 사람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그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리토블루스가 전하는 그 현장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거 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직스럽다. 이런 얘기. 사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원정 자체에 대해서 쭉 파고 들어가도록. 자, 수고하셨습니다.